자, 대리권의 제한 10페이지 왼쪽.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 조문을 볼 거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자, 끝으로 와요, 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계약하지 못한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혼자서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네가 계약하지 마, 자기계약 금지. 혼자서 두 놈 대리하지 마, 쌍방 두 놈 대리하지 마.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마라 조문이에요. 자, 그러나 예외.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본인 허락 없으면 못하니까 허락 있으면 할 수 있다. 예외가 두 개가 나와요.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못합니다. 금지. 하지만 본인이 허락해줬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게 예외예요.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걸 이 전문을 외워야 되지만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하고 외웁니다.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5억짜리 아파트예요. 자, 대리인은 병하고 매매계약 할 텐데 전적으로 얼마에 팔지는 누구한테 팔고 얼마에 팔지는 대리인이 정권을 가져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한다고요. 본인이 왜 5억은 받아줘? 그래도 1억에 병한테 팔아도 얘는 1억이 넘겨야 돼요. 두 사람 사이 내부 문제일 뿐이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계약 상대방 매매 대금을 결정해요. 자, 그러면 을이 어떻게 팔아버리느냐? 병한테 5억에 팔아줘야 되는데 지가 사버렸네? 을이 매수인이 지가 사버렸어. 얼마에? 아이고 1억에 장사 잘했네.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가 싸게 사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허용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이 나서 대리인 너 본인 허락 없으면 네가 계약하지 마. 이게 대리인 네가 자기랑 계약하지 마라. 자기 계약 네가 계약하지 마. 계약 당사자로 되지 마. 그거예요. 이유 본인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려치니까 대리인 지가 사버려 싸게. 이거 막아야 되겠죠. 이게 자기 계약 못하게 한 법의 이유예요. 그렇구나. 대리인이 싸게 사버릴 우려가 있구나.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 지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자기 계약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매도 대리권을 줬어요. 자, 그럼 을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아파트 팔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을은 병이라는 사람한테도 대리권을 받았어요. 병은 을 아파트 한 채 사줘 그랬어요. 갑은 팔아달라고 하고 병은 소자 없죠? 사달라고 했어. 그러면 대리인은 갑으로부터도 대리인이 됐고 병으로부터도 대리인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정상적이라면 A한테 팔다 주고 B로부터 사줘야 돼요. 계약을 두 건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을이 두 놈을 묶어버려요. 얘를 매도인, 얘를 매수인. 자, 이게 쌍방을 대리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 한 사람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을이 갑을 매도인, 지한테 부탁한 병을 매수인으로 잡아버리면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편이 손해를 봐요. 자, 봐요. 1억에 계약서 썼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5억짜리를 1억밖에 못 받겠죠. 손해. 10억에 얘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니까 혼자서 계약해요. 그러면 병은 2배 주고 사죠. 즉 을이 쌍방 대리를 허용해주면 5억으로 정하면 상관없지만 이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편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우리 법 혼자서 1건 동일한 법률행위, 즉 1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는 혼자서 대리하지 마라. 이게 쌍방대리 1건에 사지 말라는 얘기야. 1건. 그래서 쌍방대리 금지예요. 자기계약 하지마,
쌍방대리 일건에서 하지마.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 우리 그럽니다. 안 팔려. 네 아파트가 안 팔려. 내가 살게 5억에. 갑이 그래? 네가 살래? 본인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가봐. 안 팔려. 매물이 없어. 너희 둘이 그냥 해. 5억에. 그러면 갑병이 그렇게 우리 묶어 허락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허락했는데 뭐가 문제 되겠어? 예외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건 쉬워요.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 뭘 못하겠어. 할 수 있어. 쉬워. 문제는 이놈이요. 그러나 예외 두 번째. 대리인이 주어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채무이행은 할 수 있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이걸 봐요. 갑이 을한테 전에 1억을 빌린 채무가 있어요. 즉 을이 돈 빌렸다는 얘기죠. 변제기가 됐어요. 즉 돈 갚아야 될 시기가 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리인은 병하고 계약했어요. 지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어요. 현금 주면 대리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 병하고의 매매계약 관련돼서 우리 중도금 쪽으로 3억을 받으는 게 있다. 그럼 갑한테 줘야 되겠죠. 자, 갑돈 3억을 갑한테 줘야 돼. 이 매매대금 3억을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가 돈 받을 시기, 변제기가 왔다. 그러면 이 3억 갑돈이죠. 갑한테 줄 돈 3억에서 지가 받을 돈 1억 챙길 수 있다 해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이에요. 이 채무는 지금 자기계약 동네죠. 본인, 이 말이 숨어져 있어. 본인 갑에 대리인 을에게 빌린 돈, 이 채무이행은 대리인 스스로 할 수 있다. 즉 본인한테 줄 돈 3억에서 1억 받을 돈 지가 챙길 수 있다. 2억만 주면 돼요. 갑, 저런 내가 빌린 돈 갚을 시기 됐지. 네 돈 3억, 그중 1억 내가 챙길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예외, 이 의미예요. 즉 법을 어렵게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여기다 넣어주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해가 갈 건데 법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 채무 앞에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말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앞으로 저 조문을 읽을 때.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에 대해 빌린 돈, 이 채무이행은 본인 허락 없어도 을 대리인 스스로 변제받을 수 있다. 자, 갑돈에서 챙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갑한테 줄 돈에서 자기가 받을 돈 1억 챙길 수 있다. 이게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지금 자기계약 동네죠. 그러니까 이 채무는 갑의 남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채무. 왜? 지금 자기계약 동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 이렇게 계속 훈련해요. 그러면 이걸 안 해워도 느낌이 와버려요. 지문에서 보면. 그렇지. 돈 받을 때 갑돈, 줄돈 지가 가지고 있다면 챙길 수 있겠지. 본인 설사 허락 없어도.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법조문. 이것도 잘 나오니까.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내용 봐요. 원칙 금지. 본인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예외. 본인이 네가 사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갚을 돈, 빌린 돈, 채무이행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떠요. 우리 지문에. 그래서 그대로 외웁니다. 법조문은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수인의 대리인. 자 봐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가 봐요. 이 조문 6번 나왔어요. 6번. 별 3개. 별 3개. 각자 대리. 거기 별 3개 오른쪽.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6번 나왔어요. 각자가 본인 대리한다. 자, 그러나 예외 있죠.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다 붙으면 앞에 소수로의 반대. 각자가 대리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는 게 좋거든요. 자, 본인
갑입니다. 갑이 A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대리권 줬어요. 그런데 갑이 생각해 보니까 빨리 팔아야겠어. 그래서 B한테도 내 아파트 팔아줘. 대리권 줬어. 더 빨리 팔아야겠어. C한테도 또 대리권 줬어. 즉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수인의 대리. 그러면 A, B, C는 다 갑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대리인들인데 어떻게 대리행위 매매계약 하느냐예요. 자, A, B, C는 각자 따로따로 팔아다니면 됩니다. A 팔아다니고 B 팔아다니고 C 팔아다니고 각자 따로따로 팔아다니면 돼요. 이게 각자 대리예요. 각자가 따로따로 팔아다닙니다. 이게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즉 한꺼번에 공동으로 대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움직일 필요 없고 각자가 알아서 팔아다닙니다. 이게 각자 대리라고 해요. 각자 대리.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각자 팔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갑한테 전화가 왔어요. ABC한테. 갑이 전화를 했어. 갑이 왜 전화를 했느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 갑이. AIQ 50, BIQ 50, CIQ 50.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불안해졌어요. 제가 못 받는 거 아니야 얘들? 그래서 너희들 각자 따로따로 다니지 말고 IQ 합쳐. 공동으로 대리해. 그러면 IQ 150 될 거니까 제가 받겠지. 이게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각자 다니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머리 합쳐. 누구한테 팔지, 대금 얼마나 될지 머리 합쳐. 각자 따로따로 다니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그래서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동네가 대리권 제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 제한.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각자 대리하지 말고 같이 움직여. 공동으로 대리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단서조항이에요. 자 봐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나 수권행위에 다르게 정했대. 즉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다르게 정했다면 각자 대리하지 못한다. 공동으로 대리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거 외우면 돼요.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와요.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렇게 장난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를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3번 장난쳤어. 3번. X.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잘 나와요. 대리인이 수인.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나 예외. 수권행위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라고 공동 대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공동 대리가 원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 그러면 끝나요. 간단한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자, 소멸. 대리권이 언제 소멸되느냐. 법이 딱 정해놨어요.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내용 봐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사유. 이 법조문은 공통된 소멸사유. 이 법조문만 외우면 돼요. 자, 대리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첫 번째,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 갑이 죽으면 의뢰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법이 정해놨어. 자, 대리인, 의리,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권 소멸합니다. 대리인, 의리,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았어요.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대리인, 의리,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대리권 소멸됩니다. 결국 우리 법이 민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면 돼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소멸. 대리인이 맛이 갔어요. 소멸. 대리인이 거지됐어요. 소멸. 막 갔어, 거지됐어. 막 갔다가 뭐다?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은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거지됐죠. 자,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외웁니다. 법조문 외워야 돼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자, 이유를 알아야겠죠. 대리인 죽었어. 소멸될 것 같아. 느낌이 와. 대리인이 한참 팔려다니까 치매에 걸려서 자식이 법원 데리고 가서 성년 후견 개시합니다. 판결 떨어졌어. 치매에 걸리셨다면은 을은
채값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소멸시켜버려요. 그 다음 대리인이 거지 됐어. 돈이 궁핍해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횡령이에요. 횡령. 돈이 급하니까. 그래서 소멸시켰어. 이거가 그냥 막 정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 법을 만드는 데는 법을 만든 이유도 있고 대법원 판례 결론도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면 덜 외워도 돼요. 느낌이 오거든. 그렇지. 대리인은 마시고 왔어. 성년 후견 개시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성년인데 후견이 개시될 정도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을 위해서 소멸시키면 맞는 것 같아. 대리인이 파산했어. 돈이 궁핍할 것 같아. 법이 파산 소멸사를 했을 것 같아. 느낌이 와요. 이해하고 외우고 소멸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닌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대리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한정 후견 개시 선고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왜? 법이 성년 후견 개시로만 규정해놨기 때문에. 한정 후견 개시 대리인이 받아도 소멸 안 돼요. 왜? 법이 성년 후견 개시만 규정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됐다고 해서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이런 게 나와요. 아마 교재는 없는 것 같아. 한정 후견은. 자, 하면 됩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사유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외우시고 대리인은 세 가지나 돼요.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았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자, 그 여백에다 성년 후견 개시 밑에 여백에다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 X, 소멸사유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다 나와요. 소멸도 꽤 잘 나와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법조문은 정확히 외우면 해결돼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사유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갑니다. 대리행위. 자, 봐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아줘 했죠. 우리 병하고 매매계약 했네요.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한 매매계약, 이게 대리행위죠.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을병사유관계. 첫 번째 현명주의 봐야 되고, 두 번째 이 매매계약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해 하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대리행위에서 볼 목차는 세 개예요. 자, 그러면 현명주의,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 두 개가 중요해요. 대리행위 하자하고 대리인의 능력.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요. 이것도 거의 법조문으로 끝나요. 법조문. 자, 현명주의부터 볼게요. 첫 번째 현명주의 간단해요. 현명주의는 자, 법조문. 교재 법조문이 없네요. 자, 봐봐요. 대리행위 효력. 제랑 대리인이 권한 나오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대리인이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첫 번째 줄이 현명주의에 관한 근거조문. 두 번째 줄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죠. 효과 귀속에 관한 근거조문이에요. 즉, 두 가지 내용이 한 조문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이거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게 현명, 나타낼, 보이려는 이름 명자예요. 본인 이름이야. 저 명은 본인 이름이에요. 본인 갑 이름을 나타내고 계약해라 이거예요. 대리행위, 을병 매매계약 대리행위 할 때는 본인 이름을 표시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현명주의.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고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 대리행위 합니다. 이 대리행위 할 때 을은 병한테 이렇게 얘기하란 얘기예요. 병, 이건 내 아파트 아니에요. 나는 갑 아파트 대신 팔러 왔어요.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한 거예요. 나한테 나중에 달라고 하지 마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왔어요. 이거 하란 얘기예요. 이게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이게 바로 내 아파트 아니야. 나는 갑 대리인으로 왔어요. 계약할 때 병한테 이렇게 알리고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는구나. 나는 나중에 갑한테 소유권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너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대리인하고 지금 계약체를 하는구나. 그래서 현명해라.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본인 이름을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나는 갑 대리인 을이요 하고 나는 대리인이지 본인 아니요. 내 아파트 아니요. 간단하죠? 시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앞으로 잘 안 해요. 지금 하고 안 중요한 것은 잘 안 해.
자, 대리인하자. 이 법조문. 대리인하자. 별 3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이 법조문. 쉬워요. 이해만 하면 쉬워요. 자, 봐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이 조문은. 외울 조문이 있고 이해할 조문이 있거든요. 이건 이해하면 돼.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바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대요. 또는 과실로 알지 못했대요.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의사표시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이와 같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기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본인하고 대리인 중 누구 표준으로 결정?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을병, 지금 우리 대리행위 하고 있죠? 을병 매매계약의 효력이, 법률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 또는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로 문제될 경우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사기가 과연 있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본인하고 대리인 중 대리인 표준으로 정해라. 이 조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0권 판단할 때는 대리인 기준, 대리인 표준, 대리인 기준.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을이 병하고 계약합니다. 자, 을이 갑은 서울에 있어요. 갑은 서울에 있고 을은 부산에서 병하고 계약서 씁니다. 그런데 공 하나 빠뜨려 버렸네. 5개 써야 되는데 5천 착오 일으켰죠.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 문제는 서울에 있는 갑은 이런 착오가 있다 없다? 없죠. 얘가 공 하나 빠뜨렸죠. 자, 그러면 이 대리인양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에요. 갑하고 병이죠. 계약 당사자인 본인은 착오가 없고 대신 온 당사자 아닌 대리인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 매매 의사표시 효력에. 그때 과연 당사자인 본인 기준으로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누구를 기준점으로 잡는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본인 기준 잡으면 착오 없는 거고 착오 취소 못하는 거고 대리인 기준 하면 착오 있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즉 기준점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인 본인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결정할지 아니면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할지 그럼 법을 만들 때 이 자리에 본인은 넣을지 대리인 넣을지를 결정해서 대리인 넣은 거예요. 이유 왜 본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공 하나 빠뜨린 놈은 을이에요? 갑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 공 하나 빠뜨렸으니까 갑 입장에서 5천만 원에 팔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오, 그러면 착오가 있다고 봐야지. 나를 기준으로 하면 본인이 손해봐. 대리인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대리인이 공 하나 빠뜨린 착오가 있으면 이건 착오가 있다고 봐야 돼. 즉 현장 중심이에요. 비록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판단 기준자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이야. 대리인이 착오했잖아요. 그러면 착오 있는 거지. 뭘 본인 없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봐줘야 돼요. 지 기준으로 하면 5천에 팔아야 되잖아. 취소 못하니까. 그래서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는 우리 법은 그 사실이 착오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없는지 유무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거. 착오가 있으니까 착오 효과,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하나 더. 자, 잘 봐요.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당했죠. 대리인 사기 당했어요. 근데 당연히 본인은 사기 안 당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에 사기가 있느냐 없느냐. 사기 있어요 없어요? 이 매매계약에 대리인 기준 대리인만 봐.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대리행위에 이 대리행위에 의리적이란 매매계약에 사기를 당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 당했구나.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사기 효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은 안 봐요. 본인은 사기 안 당했어도 대리인이 사기 당하면 사기 당한 거야. 본인은 착오가 없어도 대리인이 착오가 있으면 착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각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착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할 수 있어요. 결론은 있다로 끝나. 대신 누가? 대리인이 아닌 취소권은 본인에게만 귀속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둘 다 장난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취소는 누가? 본인이.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거든. 좀 이따 배워요. 그래서 본인이 취소해야지 대리인이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대리인이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똑같아요. 자, 의사의 흠결. 법조문은 의사의 흠결만 나왔지. 지금 괄호 열고고 제가 추가 필기한 게 없죠.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가지 의사 표시를 말해요. 그래서 의사의 흠결은 불일치 동네인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밑에 내용에 있어. 밑에 내용에 차고 의사 표시. 이 세 개를 포괄하는 단어가 의사의 흠결이에요. 결국 우리 의사 표시 동네에 네 개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비진이, 통정. 내용에서 봐요. 내용,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네 개 쭉 나왔죠? 문제된 의사 표시예요. 자, 이와 같이 의사 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 사정, 대리인 사정 다를 때 무조건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외우면 돼요. 쉬워요. 나중에 이런 건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대리인 기준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봐봐요. 우리 법조문이죠. 흑판 봐요.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알았다, 악이. 과실로 몰랐대요. 선이 유과실이에요. 선이 유과실. 모른 데 대해 잘못이 있네. 네 잘못 있네. 그래서 과실로 알지 못했다가 선이 유과실. 알 수 있었다 하고 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표현 안 하고 법조문이 또 알 수 있다 안 했죠. 과실로 몰랐네요. 아이고 참 통일이 없어. 통일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법을 힘들게 만들어서. 선이 과실 같은 말. 그러면 이 단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이게 우리 실제 기출지문에 막 떠요. 지문에. 그러니까 빨리 훈련하시라고. 과실이 잘못 없죠.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없네. 선이 무과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 과실로 몰랐네요. 과실 없이 몰랐네요. 알지 못했네요. 과실, 유과실이에요. 과실로니까. 과실이 나오면 뒤는 100% 선이 몰랐다가 나와요. 잘못 없죠. 선이가 나와요. 선이에만 유과실, 무과실이 나와요. 악의에는 과실이 안 나와요. 유과실, 무과실. 결국 과실, 잘못이라는 단어가 떴다는 얘기는 모르는 데 대해 잘못 있고 모르는 데 대해 잘못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실로 몰랐겠군. 과실 없이 몰랐겠군. 선이 유과실, 선이 무과실. 훈련해요. 훈련. 자, 대리인의 하차. 대리인 기준 끝났어. 대리인 능력.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제목이 대리인의 행위 능력.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외웁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즉 제한 능력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조문에 오고 이해합니다. 갑을병 나왔어요. 자, 대리인에게, 자 봐요. 대리인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합니다. 법률 행위 할 때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하지만 대리인으로 할 때는 5살짜리 미성년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 법이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5살짜리도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지 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혼자서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법정들인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이 법조문이 담긴 의미예요. 원래 5살짜리 미성년자는 모든 법률 행위 할 때 법정들인 동의 받아야 돼요. 부모 동의 없이 하면 취소가 돼요. 취소할 수가 있어. 하지만 대리인으로 팔 때는 미성년자 혼자서 해도 돼요. 법률 행위. 부모 동의 필요 없어. 부모. 이유는 이 법조문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즉 행위 능력 없어도 돼. 제한 능력자라도 이상 없이 대리인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법정적인 동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갑이 5살짜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줬어요. 자격 있어요. 계약할 수 있어. 부모 동의 없이 팔았어. 제한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부모도 취소 못해. 너 왜 내 허락 없이 했니? 취소 안 돼요. 즉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대리인과 계약을 어느 누구도 취소 못해요. 오늘 교재는 없지만 그게 5번 나왔어. 괜히 얘기했어. 괜히 1월달에 할걸. 그러니까 너무 빨리 얘기했어 제가. 근데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나와버렸어. 이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능력 없어도 되고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1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시고 이 의미 대리인은 행위능력 없어도 된다. 즉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 지 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제한능력으로 나중에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떠요. 그게 엄청 잘 나와. 이것도 잘 나오지만 자, 이 정도예요. 대리능력. 자, 효과 기소.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이죠.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귀소. 자, 봐요. 가불병.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인식될 거예요. 왜? 이 그림을 1년 내내 볼 거거든. 가불병. 수권행위를 통해 대리인됐네요. 이미 대리인. 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죠. 계약은 의뢰했지만 이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본인하고 상대방 병이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한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이에요.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 본인에게. 이게 아까 그 법조문이에요.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게 근거조문이에요. 효과 귀속. 자, 그러면 모든 효과가 뭐냐? 주된 효과가 있고 부수적 효과가 있어요. 이건 교재 없어요. 주된 효과는 이 매매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예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에 이게 나와요. 부수 효과. 혹시나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거나 혹시나 이 매매계약에 해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권, 해제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취소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다 본인에게 귀속돼요. 주된 효과든 취소 해제권 같은 부차적 효과든 누구에게? 모든 효과가 다 본인. 이 화살표를 봐야 돼. 화살표. 다 본인. 그래서 대리인은 쥐가 취소 해제 못하는 거예요. 취소는 본인만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귀속하니까. 그래서 취소 해제는 본인이 하는 거지 대리인이 취소 해제 못하는 거예요. 되게 잘 나와요. 본인만 취소 해제할 수 있고 대리인은 따로 네가 취소 좀 해줘. 특별수권이 없는 한 원칙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은 원칙 취소 해제권. 이게 이유야.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 이 계약의 효과가 귀속되지 않아요. 모든 계약의 효과는 당사자에게 귀속돼요. 갑이 소유권 넘겨주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병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얘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로지 병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갑한테 다 해야 돼. 갑한테. 그런 지문이 떠요. 대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유 어떤 효과도 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효과 다 본인에게. 본인만이 취소 해제하지 대리인 원칙 취소 해제권이 없다. 단 예외는 있죠. 특별수권. 갑이 을한테 네가 취소 좀 해줘. 그럼 취소권이라는 대리권을 준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수권이에요. 따로 취소해줘 라고 하지 않는 한 그 말이에요. 원칙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효과,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모든 효과가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든 부수적 효과 취소 해제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 기소는 간단해요.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첫 번째 줄 본인에게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든. 여기 교재에 없는 것은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 있어요. 그 복습하실 때 이 기본서는 옆에 딱 펼쳐놓고 기본서로 읽으셔야 돼요. 기본서 지금 읽어 나가야 돼요. 기본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가장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을 이문세 기재에 했으니까 거기 내용만큼은 딱 밑줄 쳐가면서 저 흑판에다 막 일부러 밑줄 막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밑줄만큼 여러분들 치셔야 돼. 기본세 최소 여기에 밑줄이 박혀있다. 재판세 그건 공부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 기본서에 밑줄 해가면서 해요. 자, 대리는 취소해제권이 없다. 당사자 아니니까 본인만이 당사자인 본인만이 취소해제권이 있다. 그래서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기소가니까 채권 채무 주된 효과 취소해제권 부차적 효과 부수 효과 다 본인에게. 자, 효과가 끝났어.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 조문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봐요. 복대리가 뭐냐? 말이 좀 이상하죠. 복대리.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행위 했어요. 자, 그러면 수권행위로 태어난 대리인, 이미 대리인이죠. 을은 병하고 갑 아파트 파는 매매계약을 여기서 을병이 태어나야 돼. 그런데 을이 갑자기 이민 가게 됐어요. 이민. 시간이 안 나. 갑 아파트 팔러다니 시간이 안 나. 그래서 을이 전화해요. 가, 미안해. 나 갑자기 이민 가게 돼서 네 아파트 팔 시간이 없어. 다른 놈한테 부탁해.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친구야, 나 부산에 너밖에 몰라. 나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네가 네 주위에 내 아파트 잘 팔아줄 사람을 네가 좀 내 대리인으로 네가 좀 손님 좀 해줘. 이렇게 갑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매몰차게 나 바빠 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 내 주위에 똘똘한 놈 네 대리인으로 선임해 줄게. 이게 복대리예요.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부탁에 따라 병이라는 본인의 대리인을 지가 선임해요. 대리인이 선임한 이 병을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 복자가 아니야. 중복복자예요. 중복복이야. 대리인이 중첩돼요. 이게 복대리인이야. 중복복자야. 우리 복하면 항상 행복복자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중복복자예요. 중복될 복. 자, 그러면 복대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대리 개념. 이걸 외워요. 이걸 복대리가 뭐냐?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면 지문 6개가 풀려요. 지문 6개가.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선임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에요. 본인 갑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 자, 그래서 자 봐요. 이 그림을 연상해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은 수권행위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수권행위 또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병은. 이유? 지가 선임은 했지만 병은 나중에 정하고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이 아파트는 누구 거? 갑 거야. 갑 거. 따라서 병은 정하고 계약할 때 나는 갑 아파트 팔러 나왔어. 즉 갑 이름을 현명해야 돼요. 을 이름을 현명하면 안 되지. 나는 갑의 복대리뇨 하고 계약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갑 아파트를 팔러 가는 거지 을 아파트가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본인 아파트 팔러 왔으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선임은 을이 했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대리인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자, 복대리 개념. 복대리는 자 여기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유. 병은 갑 아파트 팔러 다닌다. 갑의 대리인이에요. 본인 대리인.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뜨는 거죠. 자, 복대리는 주어가 복대리인이에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이게 5번. 세상에. 맨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X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지. 갑 아파트 팔아야지. 을 아파트 아니지. 본인의 대리인. 자, 두 번째. 이제 전문 봐요. 제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 왜? 여기서 시작돼요. 본인의 대리니까. 즉, 갑 아파트 팔라. 이게.
갑 이름을 현명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죠. 본인을 대리하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누구 이름이 현명해요? 복대리인.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즉 본인은 갑이에요. 대리인 을이 아닌. 나는 갑 아파트 팔러 나서 본인 이름을 현명하라는 얘기예요. 본인 이름. 본인의 대리니까 다 본인 공통점. 본인의 대리인. 본인을 대리해야 되고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요. 이게 다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 지문. 또 하나 제2항이 나오죠. 복대리인 병은 본인 갑이나 또는 3자, 얘는 계약 상대방을 말해요. 계약 상대방 정에 대하여 복대리인은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즉 주어는 복대리인은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그대로 나와요. 이유 복자 떼어봐. 병은 대리인이에요. 누구? 갑의 대리인이지. 을도 이미 떼어봐. 대리인이죠. 이미 떼어버리고 복 떼어버리면 을이나 병은 같은 갑의 대리인이에요. 동급이에요. 동급. 비록 을한테 수권을 받았지만 을이 병보다 높은 놈이 아니에요. 똑같은 본인의 대리인 이 말이에요. 복 대리인은 비록 을로부터 수권을 받았지만 을이 상급자가 아니에요. 대리인 을하고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같은 급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문. 그래서 복 대리인은 대리인 을하고 동일한 똑같은 권리 의무가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중요해요. 자 교리 없는 4번 지문 할게요. 복 대리인은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이 지문이 떠요. 그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나가 뜨면 간혹 X지문일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맞는 지문. 자 이유 이게 이유예요. 괄호가 항상 이유야. 대리인이 선임하죠? 선임이 제가 수권행위라고 했어. 그러면 복대리인은 언제나 선임으로 태어나요. 수권행위로. 수권행위가 법률행위죠. 언제나 수권행위로만 태어나. 선임이라는 수권행위로. 따라서 수권행위, 법률행위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지. 그래서 복대리인은 선임으로 태어난다. 이걸 외워야 이 선임이 이유가 돼. 이 지문에. 그렇지. 대리인이 수권했구나. 수권행위로 태어난 대리를 이미 대리. 법정 대리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수권으로 태어나는 이미 대리인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것까지. 앞으로 복대리 할 때마다 제가 이 그림 그려서 할 거니까 나중에는 그냥 돼요. 시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흑반에 집중하고 제 손가락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걸 외우면 돼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비록 지가 선임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5번씩 하는 거예요. 5번, 10번. 그럼 외워줘요. 대리인이 고개 들고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선임했지만 지 대리인 아니야? 본인의 대리. 이유 본인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선임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야. 대리인 절대 아니야. 본인의 대리인. 본인을 대리해. 본인 이름 현명해. 다 맞는 지문. 어긋나면 X지문. 이게 복대리의 기초예요. 기초. 오케이. 복대리 기초했어요. 자 다음이 협의의 문건들인데 시간이 애매하네. 협의의 문건들을 가자니 5분밖에 못 할 거. 5분 동안 할 수가 없고. 전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맛만 볼게요. 협의의 문건들이. 자 법조문이 3개가 나와요. 문건들입니다. 제목이 대리권 없는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했죠. 대리권 없는 놈이 계약했지. 아까 갑을병에서 을이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 없는데도 계약했어. 자, 원칙.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 추인거래. 일단 조문 읽어볼게요. 추인 상대방이에요. 추인 의사표시는 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거든요. 추인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에 대해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본인이 추인하려면 계약 상대방 병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병에게 해라. 병한테 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대항 못해. 병한테. 상대방이 병이에요. 갑을병. 자 그러나
상대방 병이 쥐한테 본인 추인 안 했지만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혹시나 알았다면 그러지 않냐. 즉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소수의 반대. 자, 추인의 효력. 추인은 특별히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의사표시 없다면 묵건드린 을이 계약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려버려요. 계약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소급유효예요. 소급유효. 그러나 이 소급유효가 돼서 혹시 제3자가 피해를 우려가 있다면 이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마라. 이건 잘 안 나와요. 무시하시고. 자, 이게 협의문건들이. 자, 설명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원칙 상대방 병한테 하라는 거. 하지만 꼭 상대방 병한테 안 해도 돼요. 상대방한테 안 했어도, 즉 묵건들한테 했어도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추인의 효력. 소급유효. 묵건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유효. 이거 8번. 소급표 있다. 8번. 추인 상대방 7번. 15번 나왔어. 이 조문 2개가. 무시무시하지. 법조문이 얼마 중요한지 몰라요. 정답 지문. 소급표 있다. 어마어마하죠. 상대방. 어마어마. 좀 더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좀 할게요. 본인의 추인 거절권. 자, 교재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을 법이 줍니다. 자, 봐요. 자, 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아들놈이네. 어떤 아들놈이냐? 불공정 법률에 의해서 도박 빚진 놈. 그 나쁜 놈. 1억 SOS 친 놈. 아버지가 10억 그때 1억 받았죠? 송금해줬어. 근데 이놈이 또 도박빚을 졌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번만 더 해줘 1억 하자니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SOS 안 쳤어. 집에 와서 임장 위조해가지고 팔아버렸어.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대리권 없이 묵건들이 병한테 아버지 땅을 팔아버렸어. 대리권 없죠? 서류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묵건대리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가족이에요.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가족 간에서 묵건대리가 발생해요. 특히 아들로. 못된 아들로. 저도 아들이 있지만 딸이 좋아. 아들놈은 꼭 이렇게 묵건대려요. 딸은 묵건대리 안 해요. 자, 본인 묵건대리는 상대방이에요. 자, 문제는 이놈이 대리권 없이 계약했죠. 자, 이 매매 계약의 효과 본인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묵건대리인이 한 계약 본인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안 생겨.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못 날려요. 내 동의 없이.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내 허락 없이는 안 날라갑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 따라서 묵건대리인이 갑 땅을 팔아도 갑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즉 채무 발생하지 않아요. 소유권 넘겨줄 채무 그딴 거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묵건대리인이 한 이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한글 무효다. 한자. 그렇지. 어느 누구도 내 재산 못 내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놈이 5억짜리 땅을 10억에 팔았다고. 5억짜리 땅을 우리 얼마에 계약했어요? 병한테? 10억에 팔았네. 10억. 아버지는 깜놀. 네가 어떻게 노름만 하다가 이렇게 장사를 잘했니? 2배나 받다 시골 땅을. 결국 아버지는 계약을 잘했죠. 비록 대리권은 안 줬지만 묵건대리한 계약이 본인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이 10억에 이 땅을 팔고 싶어요. 2배니까 시골 땅 팔리지도 않는데. 그러려면 이 무효인, 자기한테 무효인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10억 주세요. 나는 소유권 남겨드릴게요. 서로 채권, 채무가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이걸 허락해줘요. 유효로 만드세요. 이게 추인이에요. 유효로 만드는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 이게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자,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 인정한다는 얘기야.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추인은 의사표시인데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 법은 추인권을 줘요. 그래서 본인이 병한테 병
우리 아들이 비록 나한테 대리권을 못 받았지만 나 이 매매계약 그래서 무효지만 추인하겠습니다.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병한테 쏘아버리면 또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권리예요. 추인권이죠.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효과 발생, 유효가 되는 형성권,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거기에서 이제 또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예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해요. 절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무효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 하지만 이 무효는 처음에는 무효였는데 본인이 추인하니까 더 이상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변해버리네. 그래서 이 무효를 확정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확정무효가 아닌 유동적. 흐를 유자죠. 움직일 동. 변해. 끝까지 무효가 아니라 추인하니까 유효로 변해버리는구나.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 무권들이냐 이 법률행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야. 즉 확정 무효 상태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유효로 변해버리는구나.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유동적 무효. 확정 무효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법은 본인에게 추인권이라는 이 엄청난 권리를 줬어요. 법이 허락했어요. 원래 무효는 추인해서 유효로 안 돼요. 나중에 배워요. 하지만 목권들의 경우에는 법이 허락을 해줬어요. 법이 추인하세요. 그러면 확정유되지. 두 번째,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안 합니다.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는 추인 거절권을 우리 법이 줬어요. 본인에게. 자, 추인하면 무효인데 확정유효로 되죠. 확정유효. 자, 추인 거절은 당연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추인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가 나와야지. 추인 반대, 추인 거절이니까 확정유효 반대, 확정 무효가 돼요. 이제 확실히 무효가 돼요. 추인 안 해? 그러면 확실히 무효가 돼요. 반대요. 추인 확정유효. 추인 거절 확정무효. 자, 그러면 본인한테 무효인데 유효로 만들어버리고 추인 거절해서 확실히 무효도 만들고 권리 두 개 줬죠. 그러면 상대방 병은 법 나도 줘. 왜 가반트만 권리 두 개나 줘? 표현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권리 두 개 줘요. 최고권, 철회권. 자, 그러면 최고권에 있다 볼 거. 철회가 뭐냐? 상대방 입장에서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대리권도 없어. 대금도 2배나 주고 샀어. 병은 뭐야? 내가 2배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싫겠죠. 2배 주고 사기 싫어. 그럴 때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하는 거야.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이 계약이 확실히 무효가 돼버려요. 즉 10억에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추인권의 반대의 권리가 철회권이에요. 본인은 추인으로 유효 만들어버려. 그럼 본인은 10억 받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싫은 상대방은 철회로 맞서요. 철회! 날려버려. 그러면 무효가 돼요. 따라서 10억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그게 추인 철회예요. 결국 본인한테 추인권을 줘서 잘 팔았다. 확실히 유효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이 비싸게 샀다. 그럼 철회로 맞서게 해요. 서로 공평하게 줘요. 공평하게.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추인 철회 상황이 나와요. 5억짜리를 10억에 계약했을 때 본인은 잘 팔았으니까 추인하고 싶고 상대방은 비싸게 샀으니까 철회하고 싶고 그러면 추인하면 확정유효가 돼버리니까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이제 철회 못해요. 유동적에서 확정유효죠. 확정되면 뒤 못하는 거야. 못 날려요.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철회했다. 그러면 확정무효가 됐죠. 더 이상 본인은 추인 못하는 거예요. 즉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먼저 하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 상태에서 추인 철회가 나오는 거예요. 가변적 상태에서 추인으로 확정유효, 철회로 확정무효. 그러니까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따라서 봐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고 싶어서 2달 후 병한테 전화해요. 병, 이래서 저 추인할게요. 자, 병한테 전화하면 병은 어떻게 하느냐? 수학이 들자 말자 철회.
소화기 들자마자 말하면 안 돼. 철회. 그럼 본인은 추인하려고 전화했죠. 근데 얘가 먼저 철회. 두 글자. 그럼 철회된 거야. 추인 못해요. 왜? 전화는 바로 도달하면 혈액 발생하니까. 안부 묻고 할 필요 없어. 철회. 얘가 철회하려고 전화 왔어. 그럼 본인이 추인. 그럼 추인 돼버려. 철회 못해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한 때 바로 혈액 발생해. 추인의 효과, 철회 효과. 그 먼저 한 놈이게요. 추인했다, 철회 못해. 상대방이 먼저 철회했다, 추인 못해요. 결국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확정유효, 확정무효가 된 혈액 발생. 단독행위. 형성권. 모든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는 다 형성권이에요. 바로 법률 효과. 유효되는 법률 효과. 확정유효되는 법률 효과. 그래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하지만 이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최고는 법이 정한 효과. 법률 규정 동네에서. 법률행 동네가 아니에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초 잡았어요. 기초. 여기까지 해요. 추인권의 성질부터는 자, 이걸 이제 볼 거예요. 성질, 누구한테 하는지, 효과. 들어가.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추인부터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크게 봤어요. 본인은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 여기에 맞서는 권리. 최고, 철회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하면, 철회는 날린다. 이 의미가 있죠. 날려버린다. 상대방이. 날린다. 추인은 본인이 자기한테 무효인데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다 우리 취소합니다, 해제. 아까 법률행위 종류 첫 번째 복습한 시간 있죠. 취소, 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인, 철회가 들어갈 거예요. 그 옆자리에 1월 달에. 그래서 서서히 하면 돼요. 그래서 협의 문구들이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있죠. 다 우리 지문 받쳐요. 이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이 법 조문을 풀어놓은 거예요. 내용은 80%가. 대부분 판례 몇 개 없어요. 여기는 거의 법 조문에서 다 나와요. 협의 문구들.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가불비용으로. 사례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 가장 중요한 거 박아놨어요. 법 조문이라 지금 해도 돼요. 이거 하면은 예상 없이 맞추실 수 있어요. 한 문제.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따가 합격자 모임이에요. 합격자 모임. 저도 이따 참석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안에 합체 모임이에요. 제가 특별히 다른 학원 야간 강의가 없다면 참석해요. 근데 다른 학원 야간 강의가 있으면 야간에 하니까 참석 못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 학원이죠. 우리 학원에서 하잖아. 야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꼭 해요. 네, 내년에.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